네,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유상증자 금액을 바꾸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금 지정 예고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시법에는 금액과 주식 수를 변경하게 되면 20% 이상 바꾸게 되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이제 지정을 받게 되는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이 반발을 했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줄였다. 그래서 이건 불성실 공시 법인을 예외로 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발행수나 발행금액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 불성실 공시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증권 신고서를 냈다가 당국의 정정 요구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 신자 규모를 줄이고 세부 자금 활용하고 그 계열사에서 1.3조로 첨가했고 특수관계자는 할인율 0%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일반 주주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그런 게 아니고 금량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 불선시 공시 법인 지정되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매매 정지하고 코스피 200 자동 퇴출됐고 이수 페타시스도 5,500억 유상 증자 발표했다가 2,500억 줄였다. 그래서 이제 불선시 공시 법인 지정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유상증자의 계획을 바꿨고 금액을 줄였고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줄였는데 이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변경으로 불성시 공시 법인 지정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고요. 저는 이게 이것까지 봐주게 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공시 변경에 대한 기준은 최초 공시에 대해서 최초 공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시장의 반발이라든지 금감원의 권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 면책을 해준다? 유상 증자 발표를 하면 항상 주주들은 반대를 하고 금감원은 두 번 정도는 정정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반영시켜 준다면 유상 증자를 가지고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크게 결정을 한 다음에 간을 좀 보다가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했고 결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철회를 한 거죠. 철회가 아니라 이제 금액을 줄인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초 발행 주식수의 20% 이상의 금액이나 그 수량을 변경을 하게 될 경우는 불성실 공시로 규정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CB나 BW 뭐 이런 채권은 50%입니다. 금액이 50%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결의 납입일로부터 6개월 연장을 하면 이제 걸리는 거고. 근데 여기 이 기자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지 알겠는데 좀 사례가 좀 제가 봤을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맞지 않는 사례를 좀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뭐 삼성증권연구원에서는 뭐 호평을 했다. 뭐 긍정적으로 이제 그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들 할인율 0%로 했으니까 호평을 했다. 이거까진 괜찮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우리 김승현 우리 야구바타 형님께서 이제 하는 거는 뭐 승계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 오케이 뭐 어차피 군인 거니까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금약 요 내용만 보면 주주배중 유상증자를 했다가 철회해가지고 관리 종목하고 매매 거래 금약은
매매 거래 정지는 8점, 여기 코스피이기 때문에 15점, 이것 때문에 코스피 200 자동 퇴출 이게 아니고, 이제 감사 의견 거절받아가지고, 이제 중내 산에 지금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벌점 이런 거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걸 또 철회했기 때문에 감사 의견 거절받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은 이슈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좀 아니죠. 예. 요거 이제 완전히 요거 매칭하기는 좀 그렇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증거했는데 불성실로 지정돼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을 맞았다. 요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날 불성실 뭐 한 보면은 뭐 한세 예스 24 홀딩스 뭐 이런 여기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했으니까 뭐 당연히 난리 났고 DH 얘들도 아마 좀 문제가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불성실 지정 예고는 할 겁니다. 예고는 벌써 됐고요. 20% 이상 변동됐기 때문에 시스템상 예고가 됐는데 결론은 대기업이시라서 유예가, 유예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뭐 이수나 뭐 한세 뭐 작은 회사들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게 요 유예가 유가지 거는 또 없나요? 예,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옛날 대기업들은 그 벌점 유예로 빠져나가는 게 꽤 있던 것 같은데요. 요건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 부정실 법인에서 유예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과징금 뭐 얼마 낸다고 해도 그건 뭐 미미한 금액 1점당 한 800만 원,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종목이 되려면 연 30점? 연 30점 관리 종목 되는 거라서 거의 뭐 쉽지 않다. 그냥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예, 스크래치가 나는 거라서. 그리고 대감임댁은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벌점 감경 사유가 많기 때문에, 뭐 공시 담당자나 공시 책임자의 의무교육 이수라든지, 뭐 1년, 3년 내에 뭐 정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재사항이 없었다는 미명하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제 기타 뭐 거래소가 판단하는 사유 뭐 이런 걸로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체가 뭐 지금 요 기자가 이제 회사의 대변인을 자처한 거죠. 회사한테 요청을 받았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증권신고서 아니면 유상증자, 주유상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주유상 보고서 제3, 이거 유상증자 결정을 최초 한 것 금액이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라서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최대 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정정신고를 수정하고 그 정정신고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고 그 증권신고서 수정함에 따라서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를 수정함에 따른 아, 그 불성실 공시는 좀 제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시스템상 지금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불성실 법인 지정 대상이 된 거고 실제로 받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 거죠. 예,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런 걸 다 감안합니다. 거래소에서 다 감안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굳이 안 써주셔도 안 써주셔도 거래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하고 있는 건데 어 근데 이거를 요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규정으로 못 박아 버리면 작은 기업들까지 다 이거를 이제 그 아까 용차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왜곡해서 쓰는 그런 데가 있죠. 원래 내 회사가 한 1,000억 유상증자 할 거다. 근데 반발할 게 뻔하니까 한 3천억 때려. 3천억 때린 다음에 주주가 반대. 야 봐라. 반대하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한 1,500억으로 줄일까? 근데 1,500 한 번에 그래도 반발해. 1,000억까지 줄여. 요게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하지 않을까. 근데 봐라. 규정에도 적혀져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악용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규정은 규정대로 지금 규정을 뭐 어떻게 손을 댈 그럴 것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규정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충분하다.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하고 어차피 공시주체는 좀 다릅니다. 그 부성실 법인에 대해서 그 증권신고서하고 주요사항 보고서에 검증하는 곳은 좀 달라요. 주요사항 보고서는
금감원 공시이지만 벌점 때리는 거는 거래소인 거고요.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청은 그건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방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부성실 법인은 거래소의 제재사항입니다. 거래소의 제재사항이니까 요걸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뭐 기껏 해봐야 벌점 뭐 8점, 4점, 8점 이렇게 먹어봐야 8점은 뭐 1일 거래정지 그 정도까지는 안 때릴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거래정지가 대기업이 거래정지 되면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그렇게 때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끽해봐야 벌점 몇 천만 원 내는 거고, 아니,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해라. 규책 사유 없으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예를 때리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IR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예시로 삼천당 제약주가 지난주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삼천당 제약이 IR을 한 다음에 이제 한 주주분이 되게 화가 나셔가지고 올린 글인데 제 생각에는 그 GPT에 넣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본인이 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생각보다 큰 회사입니다. 여기 제가 알고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3.6조. 지난 주말 기준 3.6조고요. 이게 최근에 많이 빠졌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조는 되게 큰 거고 자, 3개월 전에는 2월 달에는 20만 원까지 갔고 지금 15만 원이니까 한 30%더 넣으면 한 4조까지 갔었던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큰 회사고요. 근데 중소기업이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문제가 뭐냐.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IR에서 다 망친다. 사장이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심히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회사는 왜 모르고 있냐. 그리고 IR에 들고 나오는 자료도 너무 허접하다. 그리고 비스터디 중간 결과, 이게 이제 연구 개발한 결과인데, 결과에 대해서 알려준다길래 봤더니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계약 금액도 비밀로 하고 뭐 전부 다 비밀이라고 그래 놓고는 IR 나와가지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놈 회사는 뭔 비밀 이렇게 많냐? 비밀이면 왜 상장하냐? 근데 텔레그램에는 그런 값들이 다 돌아다닌다. 중요한 값들이요. 저렇게 아까 보셨던 비스터디 중간 결과 값. 이렇게 업무 처리하니까 이제 주주들이 회사로 전화해서 욕하고 그러니 그 전화 받는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글 쓴 분의 주장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값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는데 뭘 잘못한지 모르니까 지금 회사가 이상한 상황이지 않냐라는 거고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는 회사 못 믿겠다.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IR에서 영업에서 다 망치고 있다. 뭐 이게 주요 이제 내용이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회사에서 IR 할 때 제시한 자료인데 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재료가 나와 있지가 않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저 성공한 칸에 저 칸에 125%부터 80%가 있는데 저 125%부터 80%저 선에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저건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난감한 게 회사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문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자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이렇거든요. IR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정보 공개라는 거는 회사의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저 상황 어떤 거냐. 연구개발하고 영업상의 NDA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영업을 못 할 수도 있고 계약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공개해라? 그건 너무 좀 무모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 특히 개인 주주들의 그 요구는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합니다. 주가를 올려라. 그리고 주가가 올려야 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잖아요. 왜 주가가 안 오르냐? 내가 선택한 이 회사가 정말 나쁜 회사냐? 그렇지 않죠? 보유자의 편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회사로 생각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회사에서 IR에서는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으로 회사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시죠. 좀 심하면 소송도 걸게 되고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IR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하고 주주하고의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분명히 이런 글 올리면 니네들이 뭘 안다고 이런 글 올리냐, IR 해본 사람이냐라고 댓글 달릴 겁니다. 뭐, 그 정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IR 20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개인 주주들의 요구는 한결같다고. 이건 이제 다른 회사의 그 예시인데 보면 똑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나와서 IR만 하면 주가가 빠진다. 신저가에서 IR 했는데 다음날 빠지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이거는 연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신저가고 뭐고 주가는 회사에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표에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오시게 되면 또 이제 회사에 물어보면 언제 수주 나오냐 물어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 있다. 근데 언제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저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화를 내고 계시고 그 위에 보면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설치가 덜 돼서 수주가 안 나오고 있고 설치 다 되면 수주 나올 거다 기다려달라. 이게 그 말이거든요. 앞에 저런 베이스를 깐 다음에 오늘 나올 수 있고 내일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화를 내고 그리고 조금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기밀이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회사 상장을 하지 말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회사와 주주 간의 그런 시각의 차이인 거고 입장의 차이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저렇게 이야기 안 해준다고 상장사로서 이제 의무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 않죠. 의무는 공시 의무가 있는 거지. 회사의 비밀을 공개해야 되는 NDA가 걸려 있는 내용 공개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요. 밑에 보면 이제 본인도 약간 이해를 하잖아요. 주주와 사업편을 공유해야 되냐. 공유하기 싫으면 상장 폐지해라. 라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투자를 했고, 주가가 안 오르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회사에 물어보고 하면 이제 시원하게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가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사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밑에 보게 되면 사업 현황 공유와 미래 계획은 일부 환원이다라고 하는데, 저 문구를 보면 저런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업 현황 공유와 미래 계획을 공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공시 과정에서 NDA가 걸려 있다든지 알릴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회사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공개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이게 우선, 이게 삼천당이, 이 커요. 이거 지나가다가, 강남에서 본 것 같은데, 저기, 어디야. 그, 삼성중앙역 구금방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허접하게 봤는데, 4조 가까이 된다고요? 와, 대박이네. 대박이에요. 왜, 뭐, 주주분들은 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냈다는 얘기는
내가 산 주가보다, 가격보다 주가가 빠졌으니까. 또는 요즘 들어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뭐, DI 동일 같은 경우처럼,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이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은 확정적인 금액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가격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결과가 괴리가, 뭐, 어떤 거와 괴리가 있는지 몰라도, 어찌됐건 내가 산 가격이든 아니면 내가 생각한 가격이든 거기서 괴리가 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뭐 그 여러 짜증난 사람들을 규합해서 같이 짜증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아니면 나의 일기장에다가 모두가 볼 수 있는 나의 일기장에다 이제 거의 대부분 블로그나 카페가 되겠죠. 이제 거기다 뭐 이제 쓰시는 거죠. 같이 죽자 하면서 아니면 한번 새해를 규합해서 경고를 한번 날리자라는 거고 텀 시술에서 이따위 조별 과제만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어떤가 계셔왔는데, 우선 뭐 제가 바이오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회사마다 그림이나 표를 좋아하는 회사가 있고, 이 텍스트를 좋아하는 회사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깔끔한, 뭐 표 자체가 흰색 뭐 깔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내용들도, 뭐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아요. 내용들도 디테일하지 않는데 이 회사가 IR라는 거를 이걸 레포트 해가지고 이걸 뭐 논문을 통과하려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IR 현재 투자자 또는 예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또 경쟁사도 봅니다. 경쟁사도 보기 때문에 심지어 뭐 간단한 예로 화장품 회사들은 다른 화장품 경쟁사들의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한 주씩. 한 주씩이라도. 어, 동종업계니까. 바이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업계도 이 사람들 딱 보면 뭔지 알아요.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서로 한 달에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뻔히 아는 같은 업종에서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숫자까지 다 오픈하고 한다. 그 오픈할 때가 있죠. 논문 쓸 때. 논문 쓸 때는 오픈하죠. 근데 이거는 목적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공률 120, 125에서 80 그 사이에 들어와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 숫자가 우리가 뭐 98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나중에 결과치로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요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료 숫자는 뭐 이렇게 지울 수. 그리고 대학교 조별 과제? 어느 대학생이 이 정도 보면은 좀 잘 쓰는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 좀 만나고 싶네요. 이렇게 만드는 대학생들. 그리고 뭐 개인 주주들의 요구는 당연하죠. 요거는 뭐 주가를 올려라. 내가 산 가격보다 무조건 올려라. 경영상 비즈니스 유지. 이게 공시 담당자가 뭐 주담이라고 하죠. 주식 담당자가 경영상 비밀 유지 계약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상대방이 좀 크리티컬하게 많이 물어보신 거예요. 알아보고 동종업체에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본 주주라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로 주식을 갖고 있는 진성 주주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임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쟁사의 임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아니면 크로스체크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뭐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투자 심사하러 갔다가, 아이템이 괜찮아. 근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 회사에서 투자를 안 했고, 내가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인데, 투자해서 괜찮아. 그래서 심의 테이블에 한번 올렸는데, 회사에서는 투자를 안 한다고 했어. 그 사이에 그 회사는 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럴 거면은 내가 나와서 그 회사라고 동일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비슷한 업종의 제품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해관계자가 다 달라요. 이해자는 다 다르기 때문에 비밀유지 계약을 뭐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비밀유지 계약이 아닌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럼 상장에서 공시를 왜 하냐? 공시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건 상장사는 요 정도
이상의 것들, 뭐 직전년도 매출액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소한 주주에게 알려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다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들은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시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주주님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근데 이건 나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거네.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그 공개되지 않은 정보, 미공개 정보를, 그럼 그 자체를 불법성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냥 뉘앙스나 자기가 그냥 느낌상 알아차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좀 그런, 좀 지금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많이 건전화되고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 주주님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많이 체감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 못하다기보다는 좀 뭐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다들 얘기하고 막 격양돼서 얘기한 다음에 끝날 거의, 이게 뭐 화를 많이 다 내시고 좀 차분해지신 때는 차분해지시고 난 다음에는 다 알고 계세요. 예, 내가 어차피 전에도 얘기 못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다. 뭐 다른 회사는 알려주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다른 회사 어디세요? 다른 회사 어디세요? 내가 신고하기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나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뭐 이거죠. 예. 명분은 뭐 딱 이겁니다. 아, 주가가 요거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사줄 사람을 찾는 것.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재테크죠. 재테크.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한 과정이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회사에서도 요청하는 것들이 좀 회사에다 요청하는 것들이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자본주의적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자, 다음은 이제 Q&A인데요.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우선 2025년 이번 1분기 때 최초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처음 작성한 회사는 분반기 보고서를 4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15일 더 줍니다. 60일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따로 뭐 신고를 해야 되냐? 5월 15일 안 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라는 질문 주셨고요. 허 부장님 답변을 주시죠.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따로 신고해야죠. 신고하는 게 아마 들어가면 그 신고 최초 선택해가지고 클릭하는 게 있을 거예요. 5월 15일이냐, 5월 30일이냐 선택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면 그게 신고죠. 예, 그게 신고기 때문에. 근데 상장사가 됐으면 뭐 금감원에다가 뭐 할 거는 아니고, 그걸 신고하면 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넘겨 보내기 때문에 정기보고서 미제출 이런 제재는 뭐 안 당할 거다. 사전에 금감원 정기보고서는 금감원 거지만 요 거래소 파일링 시스템이죠. 파일링 시스템 들어가서 거기에 예정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정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초이기 때문에 5월 15일, 얘들 왜 분기 보고서 왜 안 내? 주주가 전화하죠. 그럼 얘기한 거죠. 저희가 회사 규모가 커져가지고, 연결이라는 건 이제 자회사들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이번에 인수한 뭐 어느 회사, 예, 연결 재무제표 최초 연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보고서가 15일 다 연장돼서 5월 30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마디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IR로서. 회사 규모가 무조건 커진 거예요. 연결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